자, 취득세 절반 돌려준다고 정부 말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2년, 3년 정도 지났거든요. 도대체 이거는 언제 바뀌는 겁니까? 많이는 안 계시는데 사실 저 말만 믿고 취득세 8%, 12% 내고 그냥 취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는 좀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이런 기사. 자, 어디에서 이렇게 기특한 기사를 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종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2월 26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제 같은 어떤 뭐 개인 유튜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언론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2년여 전에 야심차게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여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도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묻히기만 하는 비판마저 나온다. 속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당연히 뭐 공무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부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하셨겠죠.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가서 대시도 좀 해보고 썸도 타보고 이렇게 좀 괜히 말에도 한번 걸어보고 할 건 다 해봐야죠. 그래도 안 싫다 그러면은 깨끗이 포기하는 거지 뭐. 그쵸? 더 하면 이제 스토킹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보시면 2022년 2022년 12월 21일. 야, 이거 진짜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죠? 2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22년이라니까. 그래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느낌표까지 들어갔다. 야구 방망이까지 들어갔다. 여기 지금 보면 야구 방망이까지.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23년 이제 경제정책 방향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었어야 된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뭐 3주택, 4주택 되면 8%, 12% 되는데 이걸 이제 50%로 완화시키자. 그래서 12%는 6%로, 8%면 4%로.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좀 이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어요. 서열 맞추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좀 서열이 있거든요. 순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인데 얘가 원래 평당 그래도 8천원 가져야 되는 지역인데 아직 7천에 머물러 있네? 그럼 이쪽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온기가 좀 옆으로 퍼져서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가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게 저거예요. 8%, 12%를 내고 나중에 물론 이제 수익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다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이 그냥 다 쉽게 신규 주택 취득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있는 주택마저 그냥 처분해버리고 하나로 뭉쳐버려요. 굳이 내가 하나, 두 개, 여러 개 갖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아쉽다. 26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아직까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난 2022년 12월 21일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절반으로 하겠다고 했고 개정 법안 국회 통과 시 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 보고 오케이 콜 23년 초에 그냥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조금 급했지. 이후 23년 2월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자, 그러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려면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의원 입법에서는 좀 안 된다 치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하는 거죠. 정부가 다시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정부는 자체 입법 예고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소극적이다. 여당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에다가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의원 입법 재발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후문인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분들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표가 안 되잖아. 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이게 만약에 주식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수가 많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 새로운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입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뭐 일부 법률 같은 경우는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력하겠다. 우리 이제 이 정도면 알아듣죠, 이제? 예,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제가 좀 세니컬하게 얘기하자면 표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는 제가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같이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두 번째 부동산 법인. 여기는 수가 더 없어요. 완전히 그냥 팽개쳐지고 있는 거죠. 그냥 무시.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맥락으로 제가 좀 해석을 했는데 그건 그거고 어떤 법리적인 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정부와 여당은 국민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국회 폐기 후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제가 이제 혹시 이렇게 말하면 야, 너 제네시스 너 취득세 이거 절반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22년 12월 21일이 아니고 저는 12월 15일 날 주택 등기증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12% 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혜택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비주거용으로 대부분 다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네,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아니지만 2년 전에 소급 적용 약속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그 숫자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주셔도 좋고. 현재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업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재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추가로 한 채를 취득하면은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세율이 중과되면서 8%가 적용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조정지역을 샀을 때 8%고요. 비조정을 사면은 여전히 기본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사례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3주택은 조정지역 12%, 비조정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그냥 무조건 1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유지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나서 정말 중요한 내용.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 주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준공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서 저거 나와봤자 효과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혜택도 과거 감면주택처럼 파격적이지도 않고 여전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거 좀 뭐 이제 저희 수강생 사례라서 수강생 지인분 사례라서 좀 이게 개인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1번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약간 대장급이야, 대장급. 자, 그래 봤자 비조정이죠. 그래 봤자 비조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지금 토어제가 해제되고 막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토호제 관련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뜨거워요? 대치 잠시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살짝 옆으로 간 거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송파를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잠실도 송파 안에 있는데 이제 좀 약간 구분해서 보니까 맞죠? 그래서 송파를 봤는데 매수를 했어. 근데 송파가 무슨 지역이야? 조정지역이죠. 취득세 몇 프로? 8% 나오죠. 자, 그러면 이 8%를 내가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안에 1번 경기도 이 대장급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이에요? 내가 이걸 팔고 이걸 사오는 게 아니고 주택은 하나만 있으면 좀 약하니까 내가 2개로 끌고 가고 싶다는 거죠. 2채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얘도 비과세 받고 얘도 비과세 받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비과세 받아서 좀 더 상급지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얘가 8%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게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매가가 2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3%예요. 근데 8%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차액이 5%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1억 더 내야 돼요. 1억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샀다. 이거 나올 줄 알았으면 안 샀다는 거죠. 차라리 그럼 어딜 사는 게 낫겠어요? 송파 말고 옆에 있는 강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왼쪽에 있는 마포라든지 아니면 밑에 과천이라든지 나 같으면 이런 데를 보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 세율이니까. 똑같이 내가 20억짜리를 사도 3%면 되는데 얼마 좋아. 물론 내가 만약에 과천을 샀어. 송파를 샀어. 이 송파가 이 1억보다 더 오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장 내가 1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큰 돈이잖아. 취득세 1억 넘게 내봤어요? 힘들어요 이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택이면 내가 송파를 먼저 사버려야지. 조정을. 그리고 나서 2번을 비주택 사면 얘 3%, 얘 3%, 기본세율 둘 다 기본세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취득세의 중과가 정말 이 시장을 아주 좀 이상하게 좀 꼬아놓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발 계약서 쓰기 전에 그게 매수계약서든 매도계약서든 계약서 쓰기 전에 좀 꼭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저 송파 저거 산 분이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어떤 뭐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취득세 피하고 더 좋은 데를 알려드렸겠죠. 아, 그분도 컨설팅을 받았대요.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런 안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또 이제 뭐 굳이 그런 거 나쁜 얘기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이제 전국은 이제 탄핵 전국이라서 더 신경 안 쓰고 그러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좀 비정상이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더 계세요. 고맙습니다.